자,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발전, 펜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의 발전, 그러니까 현대사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사,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독재에 저항하다, 군사 독재 시작되다까지 하는 거고. 자, 처음에 대통령, 여러분들 대통령 다 알고 있죠? 대통령.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나?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 일단 1945년 봅시다. 이때 광복했지. 광복됐고 48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지. 정부 수립.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에서 이제 한 53년 이때가 어땠을까? 한 50년에서 53년. 6.25가 터지잖아요. 그치? 6.25 터지는데 요 사이에 이제 껴있어. 이제 52년이 껴있습니다. 이 52년은 헌법을 바꾼 거야. 헌법을 개헌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52년, 54년 1차, 2차 개헌이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56년 하고 또 대통령 선거하고, 자 60년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48년에서 한 60년대까지는 이제 60년이 이제 유명한 거 4.19 혁명이 있고, 요때를 우리가 일공화국이라 그래. 일공화국이고,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60년대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3차 개헌, 4차 개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1년이 되면 5월 16일에 군사정변이 일어나. 군사정변. 박정희가 탱크 몰고 간 거죠. 그래서 박정희의 군정기가 이제 63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게 되니까 박정희 피라고 할게요. 박정희의 군정기. 군인 신분으로 통치를 한 거야. 그리고 뭐 67년, 뭐 72년,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를 이제 요 사이를 여기 60에서 61년을 이공화국이라 그래. 이공화국 이라고 합니다. 요때 잠깐 이제 장면, 왜냐면 요때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제도여가지고 당의 거의 대표가 실세였어. 그래서 장면 정부가 실권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쭉 갑니다. 이제 3공화국이 나와야 되잖아. 이제 3공화국은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군인 출신이 아니고 이제 군인 옷을 벗고 대통령이다. 그게 63년입니다. 63년에서 72년까지를 3공화국이라고 해요. 3공화국. 대통령은 역시 박정희야. 계속 박정희입니다. 잘 알아볼 수 있겠죠? 72년 왜 굳이 나눴냐? 얘는 79년에 죽는데, 72년에 헌법을 좀 바꾸는데,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 시스템을 다 바꿔버려. 이제 박정희도 헌법을 뜯어 고쳐요. 5차, 6차, 7차까지 이렇게. 7차가 이제 유신 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기춘이가 이제 기획한 건데, 어쨌든 그때가 이제 끝나는 게 이제 79년이지. 요때를 사공화국이라 그래. 이제 겨울공화국이라고도 하고, 계속 박정희야. 18년을 해먹죠. 어디야? 거의 이때부터지. 61년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해먹죠. 79년까지. 이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이거를 지워도 되잖아.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너무 복잡한가? 나름 쉽게 한 건데. 여기 설명이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일단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이야. 이승만. 그리고 이제 장면, 사실 윤보선인데 그냥 장면이 실권자니까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쭉 이어짐. 79년까지. 이제 박정희가 아웃되고 이제 죽죠. 김재규에 의해서 죽고, 머리 반짝반짝 빛나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그 동생 친동생은 아니고 친한 친구죠. 친구 노태우 하나회 출신 이렇게 있죠. 노태우 88년입니다. 88년 노태우 이 전두환을 5공화국이라 그래요. 5공화국. 노태우 때가 6공화국인데 지금도 6공화국이야. 헌법을 이때 고친 게 끝이거든. 9차 개헌이라 그래. 9차 개헌이라고 해서 이때 끝나고 노태우 다음이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 합니다. 문민정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98년도 때 이제 IMF 터지죠. 이제 김영삼 터진 거지 사실은. 97년도니까 김대중 노벨 평화상 받은 이제 국민의 정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에서 이제 노무현 이렇게 노무현. 네. 이때 이제 투표를 했던 게 기억이 나. 이때 참여정부라 그랬지. 2008년까지 2003년에서 2008년 했고요. 2008년에 이제 우리 MB가 있죠. 이명박 2008년에서 2013년까지 하는데 이제 실용정부라 그래. 실용정부. 굉장히 다 모든 걸 이제 실용적이게 하려고 했죠. 학교 선생님들한테 내 기억하기로는 내가 요때 대학을 또 다니고 있었어. 이제 사범대를 다니고 있는데 아니 다 그 전인가? 아무튼 교사들한테 다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라고 요런 걸 주문했었단 말이야. 완전 난리였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을 이어서 지금 감옥에 계시죠. 이명박 근에 있죠. 와 여기는 이제 부녀지간이 다 했었죠. 이렇게 부녀지간이 한번 했죠. 여기는 되게 웃긴 게 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 슬로건이 신뢰받는 정부였어요. 신뢰받는 정부. 근데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문재인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현대사는 자료가 너무 많고 이야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끝이 없어서 그래서 딱 교과서 수준으로 그리고 이 프린트 수준으로만 좀 하고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메인 수업은 이 영상으로 하고 등교 이제 어차피 계속 하니까 등교 때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이승만 정부의 48년에서 60년까지 볼게요. 자 주요 정책 볼게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랬지?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이제 오토바이. 그다음 친일 청산 문제, 친일 청산을 하려 그랬죠. 친일파 청산을. 근데 못했죠. 이승만이 방해해가지고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49년도 때 농지개혁. 실시는 50년 했죠. 농지개혁이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북한하고 다르죠. 다 거기는 무상으로 해서 무상분배를 했는데 우리는 유상매수로 하고 유상분배를 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150%를 그러니까 1년에 30%씩 해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정보 이상의 땅이면 이제 지주들한테 가져가는 거지. 지주의 농지를 헐값에 사서 농민에게 헐값에 파는 방식이고요. 근대적 농업 발전에 기반을 마련했다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2년도 때 이때가 52년도야. 헌법을 이제 뜯어 고칩니다. 발췌 개헌이라 그래. 발췌했다는 얘기야. 뭐 유용한 것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발췌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요게 이제 핵심이야. 직선제 헌법을 개정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전에 총선거가 있었다 그랬잖아. 50년에. 근데 이때 이승만의 사람들이 대거 이제 당선이 안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48년도 때 5.10 총선 할 때는 임시정부 있었던 사람들이 소속 사람들이 안 나갔어. 사회주의자 색깔을 가진 사람들하고 안 나갔단 말이야. 왜냐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중도파 애들이 대거 이제 당선을 한 거야. 전체 210석에서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 30석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안 되겠지. 간선제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버리면 이승만 표는 30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걸 직선제로 바꿔서 국민들이 뽑게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슨 언론의 활성화, 지금 유튜브나 신문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은 또 어쨌든 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리고 일제강점기 전에는 왕조국가 시대였고,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 것은 왕은 곧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예 좀 실수를 하건 조금 뭐 삐딱하게 가더라도 왕을 바꾸는 거, 집안의 가장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 있는 현상 유지를 좋아했단 말이야.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간선제를 직선제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죠. 아, 이게 5월 26일 날에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 그 계엄령 선포하고 야당을 다 연행해 갑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대통령 간선제로 직선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 양원제를 한 다음에 이거를 그 투표를 기립으로 시켜 만장일치가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51년도 때 이제 자기 당 애들이 없다 보니까 자유당을 또 창당하고 한민당 버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54년도 때 또 법을 바꿉니다. 또 법을 바꿔요. 2차 개헌이야. 이게 4.4.5입이라고 하죠. 4.4.5입. 4는 버리고 4 이하는 버리고 5부터는 이제 취한다 이런 거지. 4.4.5입. 보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여기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대통령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원래는 안 되거든. 안 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근데 그거 예외 조항을 두자. 지금은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되잖아. 중임도 안 되잖아. 이때는 딱 중임까지밖에 안 됐거든. 근데 이제 한 번 했기 때문에 대통령 이제 연임을 한 번 했어. 근데 6.25 때도 6.25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한 번 있었거든. 근데 그때도 6.25 전란 중이라서 그냥 이승만이 뽑힌 거죠. 어쨌든 이제 횟수에 제한 없이 대통령 출마할 수 있도록 이제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해버리는 게 이제 4.4.5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03명이야 총 그 국회의원 수가. 제가 203명 헌법을 이제 바꾸려면 이제 국회를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203명 어디서 써야 되냐? 3명이고 이거의 3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135.333 나와. 자, 고로 이거 투표 선거기 때문에 135가 아니라 136이 나와야 되는 건데 기가 막히게도 투표가 해보니까 135표가 나왔어. 그럼 이건 부결된 거거든. 찬성이 이제 안 된 거야. 부결된 거야. 근데 하루 만에 요거를 가결로 바꾸는 거야. 이제 서울대 교수, 수학 교수가 이 4.4.5입을 내건 거지. 이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사람에다가 대입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번복을 한 거지. 그렇게 돼서 이 2차 개헌, 4.4.5입 개헌이 헌법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 자세히 나왔는데 한번 쓰고 읽어봅시다. 4.4.5입 개헌이랑 국회 초대 대통령이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자라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이거 뭐 어떻게 못 없애나 옆에 찬반 투표에서 203명 중 찬성이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부결되었다. 부결이죠. 부결. 되었는데 개헌의 통과를 위해서는 제적의 의원 3분의 1을 넘는 136명이 돼야 되는데 자유당은 소수점 때 서울대 교수를 이용해 먹거든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함으로 반올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135표가 맞다, 이건 가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56년도 때 가면 여기는 없는데 말로 설명할게요. 써야 되겠다. 56년도 때 대통령 이제 3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3대 대선. 56년도에 이제 3대 대선을 해. 세 번째 대통령. 요때가 이제 자유당 있고, 이제 이승만 당이야. 그다음 민주당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때 당시에는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고 부통령이야. 자유당에는 이제 이승만 당연히 나오고, 이제 부통령에는 아까 얘기했죠.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해서 이제 국방장관에 올랐던 이기붕이 있습니다. 이기붕이 이제 자기 아들을 또 이승만한테 양아들로 줘요. 이제 이승만이 자녀가 없었거든. 그리고 이제 신익희, 민주당에는 신익희가 있고, 이게 장면 있습니다.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에는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되게 재밌는 구호들이 있는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가 야 이거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랬단 말이야. 이걸 이제 내세워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구호지. 그랬더니 이제 자유당에서는 갈아봤자 없다 요거고, 무소속도 뭐 다 해봤는데 혁신만이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뭐 요런 구호를 걸었어요. 내세웠어요. 갈아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근데 이 신익희가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표가 조봉암 쪽으로 좀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와.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이 됩니다. 이승만이 되고, 부통령에는 이제 장면이 돼. 장면이 이제 이게 56년 이제 3대 대선이야. 자, 그 조봉암이가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 지금의 평화통일이 너무 당연한 시 되는 건데, 이때 이 평화통일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조봉암을 얘가 이제 진보당이었거든. 진보당 조봉암 후보를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5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58년도 7월. 이거를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요. 진보당 사건. 조봉암을 이제 죽여버리죠. 사법살인을 한 거야. 59년도 때. 그리고 살인은 그때 한 거죠. 그 다음에 사형은 12월 달에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거야. 국가보안법을 개편해서 이제 적용 범위를 굉장히 확대하는 거고, 국민의 이제 기본권도 이제 침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0년에 60년 때 대통령 선거가 지금 5년에 한 번이지만 이때는 4년이었어. 이게 구차기한테 바뀌는 거야. 60년에 대통령 선거를 또 합니다. 네, 당연히 또 해야지. 4대 대선. 요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 부정선거. 네, 그냥 가볍게 디테일한 설명은 다 못하고요. 여기 민주당. 이 민주당의 뿌리가 사실은 그 한민당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진짜 진보다운 진보는 없는 거지, 사실. 여기 이제 대통령, 부통령. 보면 자유당은 또 똑같아, 이승만. 그다음에 부통령에는 이기붕. 좀 이름이 잘 지어야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조병욱 박사. 근데 이 조병욱도 사단 사건하고 좀 연루돼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착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조병욱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또 돌아가십니다. 신익희도 그랬고. 그래서 이 이승만하고 또 얘가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승만이 이때 나이가 많아. 얘 부고 시에는 대통령이 이제 죽었을 때는 부통령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돼 있거든. 근데 얘 이 장면이 되게 생겼네. 그래서 이기붕을 뽑기 위해서 엄청난 뭐라고 쓴 거야? 부정선거지.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는데, 그 나온 투표 지지율이 100%가 넘어버려. 어떤 동네는 100%가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놓은 거야, 이 투표를. 얘네들이 그런 것도 있고 바꿔치기도 하고 참 난리였지. 자, 봅시다. 배경. 이게 이제 이 4.19 혁명의 배경이죠. 이승만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고 그랬고,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전개과정.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당연히 일어났고, 특히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이제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이제 김주열 학생이 이제 원래는 마산 사람이 아닌데, 그 남원인가 아무튼 거기 사람인데,
얘가 이제 마산상고로 이제 입학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마산상고에 입학해서 3.15 부정선거 뭐 아무튼 시위에 참여했다가 얘가 실종된 거지. 실종된 거지. 어 근데 요 4월 11일 이제 엄마가 막 이제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뭐 디테일한 설명 다 못합니다. 어쨌든 김주열이가 죽고 4월 11일 날에 마산 앞바다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됐는데 그 시신에 최루탄이 이제 얼굴에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버려버린 거지. 마산 앞바다에다가. 참, 아무튼 그 시신이 발견되고 이제 4월 18일 날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9일 날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경찰이라는 것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요 4월 19일에 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의 대규모 시위, 이제 4.19 혁명이라고 그러고, 이제 고려대에서 이 앞서서 좀 하루 좀 빨리 일어났죠. 이제 뭐 이제 또 깡패 동원돼가지고 뭐 난리였습니다. 이제 계엄령이 또 선포되고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이제 발생합니다. 군대도 동원해버리고 시위대가 또 경무대로 이제 행진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 경찰이 또 그 발포까지 해버립니다. 와, 이거 참다가 못 참은 이제 교수들이 4월 25일 날에 대학 당시에는 이제 대학 교수들 하면 권위가 엄청났거든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피해에 응답해라. 그래서 이제 물러가라 하는 거지. 4월 26일 날에 이승만이 하야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쓸게요. 하야. 이제 뭐 국민의 그런 이 시위로 해서 하야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모종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근데 이 하야할 때도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안 해요. 그냥 국민들이 원한다면 떠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고 이제 하야를 하게 됩니다. 최초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일대 대통령 선거 여기 밑에 다 나왔네요. 이제 48년도 때 처음 했죠. 초대 대통령. 그다음에 1952년에 1대 대통령 선거. 그 전쟁 중이었어. 6.25 전쟁 중. 3대는 아까 56년이라 그랬죠. 요때 이제 신익희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거, 죽었다. 4대 대통령 이때는 이제 조병옥 박사가 갑자기 이제 죽었죠.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 일어났고, 그리고 48년에서 52년 사이에 발췌 개헌을 하지. 1차, 근데 이제 52년이야. 1차 개헌이다. 1차 개헌. 그다음에 54년도에 2차 개헌을 하죠. 요 1차 개헌의 내용도 좀 해볼까? 이 대통령을 간선제였다가 원래 요때 간선제였다가 그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하고 이 4.4 5.2에서는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 초대 대통령이라서 이제 중임 제한, 연임 제한을 없애자. 중임 제한을 없애자. 계속 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이거고. 56년에서 1960년 사이에 이제 58년 이제 특히 그때 이제 진보당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 한번 볼까요? 서울 수성초등학교 되게 유명해요. 요거.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초등학교에 그때 당시엔 국민학교였겠지.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야, 초등학생들이다. 그치? 여러분들 좀 반성해야 되겠죠. 초등학생도 이런 의식이 있는데 말이야. 자, 이승만 정부가 박정희 정부까지 그냥 쭉 해버리겠습니다. 대신 좀 설명을 더 짧게 한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지는 것 같네. 자, 어쨌든 이승만 정부가 이제 1공화국이 무너지고, 자, 이제 여기 장면 정부, 장면 내각 정부, 이제 내각이 의원 내각제에서 하는 거니까 이 공화국이 이루어지는데 비상시국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승만 하야된 다음에
3.15 부정선거를 이제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재선거를 하지. 그리고 이제 개헌도 하는데 이때 대통령을 다시 간선제로 하면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해요. 내각 책임제로. 여기 보면 되겠네. 헌법 개정이라고 있지. 그 내각 책임제. 내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에 의해서 민주당인 장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다. 민주당 주도로 한 거고, 이제 양원제 국회도 아주 참의원, 민의원 이렇게 일단 자치제도 이제 시행을 하고, 물론 이제 박정희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이제 60년 7월달에 이제 5대 총선을 하죠. 민주당이 이제 3분의 1로 압승을 하게 되고, 60년 10월에 여기다 쓸게요. 60년 7월에 총선을 합니다. 5대 총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압승이겠지.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60년 10월에 이제 4대 대선 다시 해야지. 4대 부정선거에 의해서 됐던 거 이제 취소시켜 무효시켰으니까 요때 대통령으로는 민주당이야 다 똑같이 윤보선이 이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근데 이 민주당이 또 갈려. 얘네가 또 구파 신파로 얘는 이제 구파고 나중에 이제 뭐 바뀌지만 신민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장면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죠. 얘는 이제 민주당 신파입니다. 뭐 지방자치제를 시행했죠. 근데 5.16으로 이제 스톱되고 91년도 때 의회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 95년에는 이제 단체장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사실 얘네들이 해. 민주당이 요때 장면 내각 때 하죠. 근데 시행을 그걸 박정희가 해버린 거야. 그래서 마치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막 엄청 실제로 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요때 수립이 됐다라는 거고, 요때 이제 교사들도 노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5.16으로 그것도 끝나고 학원도 민주화 시켜라. 그러니까 좀 시끄러웠던 시대야. 요 시기가. 그러니까 60년대가. 왜냐면 이제 이승만 독재가 끝나고 막 민주화의 길이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노조 만들고 학원 민주화 시키려고 하고 막 혁신계가 활동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사회가 혼란스러웠어. 근데 이 혼란한 사회를 내가 진압해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박정희야. 근데 이제 사실은 요때 이제 또 군비 축소가 사실 이루어지거든. 요것 때문에 이제 5.16의 이제 원인이 됩니다. 이게 또 원인이 돼. 명분은 사회가 시끄러운 걸, 혼란한 거를 정리해주겠다는 거지만 실제는 이제 군비 축소에 있죠. 그리고 이제 4차 개헌을 또 하게 되고, 이제 3차 개헌으로는 요 이제 그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차 개헌은 소급 입법을 합니다. 소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의 원흉 발포자 책임자 또는 이제 부정불법 축제자들을 이제 처벌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박정희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박정희는 61년이죠. 61년에 5월 16일 날 5.16 군사정변. 박정희 중심의 일부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내세웠던 명분이 반공. 아까 얘기했지, 반공. 반공과 경제. 경제를 재건하겠다. 요걸 내세워가지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여기가 이제 원래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바꿔 이름을. 그래서 국가 다시 재건하겠다 이거야. 재건하는 이제 최고회의 를 만들어요. 그 기관을.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여기서 또 헌법을 또 바꿔버립니다. 4차에서 이제 5차가 되겠지. 이거 5차 개헌. 이거 62년도 때 하는데 5차 개헌에서는 이제 원래 4차 그 3차 때 이제 내각 중심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 중심제였다가 잠깐 내각 중심으로 갔다 내각 책임제로 갔다가 다시 또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63년도 때 군복 벗고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온 거지. 그리고 62년도 그 이제 당선이 되는데 당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63년이거든, 요게. 근데 62년에
대풍년이 일어나, 풍년이. 그러니까 마치 박정희 때문이라고 이제 봐가지고, 이거 5대 대선인데,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라이벌이 또 윤보선이었어요, 윤보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6대 또 총선이 됐는데, 이 박정희가 공화당이라는 자기 당을 만들었거든. 그게 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또 내세웠던 게, 그러니까 5차 개헌을 하고 대통령 중심제라고 했잖아. 대통령 중심. 이게 5차 개헌인데 하고 나서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정치 활동 정화를 해.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되게 웃기지. 국회는 해산시키고 자기는 공화당을 만들고 또 언론 탄압하고 대신에 이제 농가의 부채를 탕감해줘가지고 농민들이 또 좋아해줬고 불안당들, 깡패들 잡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불안배들을 이제 소탕하니까 또 좋아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국가에 안 내놓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돈이 얼마 있는지 파악하려면 화폐를 개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환이라는 이제 돈을 썼어. 그 전에는 원래 몇 전 이걸 쓰다가 그거를 환으로 바꾼 거야. 53년도 때 이승만 때. 그리고 이제 환을 다시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뭐 1,000원, 10,000원 할 때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한 거야. 이유는 돈 얼마 있나를 파악해서 세금으로 이제 세수로 이제 좀 삥 뜯으려고 한 거지. 근데 문제 진짜 이때 충격을 먹었대 박정희가. 왜냐면 그 화폐를 개혁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가는 거야. 안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못 받고 간 거지.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그지구나 우리나라가 라고 해서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면 여기 경제 재건을 한다 그랬잖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이제 일본과 미국에다가 이제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주요 정책에 보면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한다. 요거를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 협정을 맺게 돼. 한일 협정. 65년도 때. 그래서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 차관이라 그러지. 빌려온다는 거야. 차관으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요게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범국민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1차 인혁당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가지고 탄압을 하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65년도인데 64년도 때 오히라 메모라고 해서 김종필하고 오히라가 이제 만나서 이걸 이제 논의를 하는 거야. 이때 독립 축하금의 명목으로 우리가 돈을 무상으로 3억.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돈을 이렇게 빌려. 독립 축하금의 축하금. 이게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 축하금 무슨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했는데 니네 독립된 걸 축하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게 비참하게 받아온 겁니다. 돈을 무상으로 3억을 받아와요. 그 다음에 유상으로 2억을 받고 민간에서 3억을 받습니다. 총 8억이야. 이 중에서 이제 유상은 또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참 뭐냐 이게. 아무튼 이때 식민지 지배 사과가 없었습니다. 배상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독도 문제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시끄럽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 이제 첫 번째는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서 두 번째는 이제 어디야? 미국이지. 근데 미국이 때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우리 한국이 참여할 테니까 우리 돈 좀 줘라. AID 차관이거든. 그걸 제공해라. 미국 해외 원조 기관이야, AID는. 그리고 이제 한국군 추가 파병하고 한국군 또 현대화 시켜줘라. 뭐 요런 겁니다. 베트남 특수라고 해서 거기 이제 공장들 지을 때 우리 기업들 하게 해줘라. 요걸 이제 약속받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월남전이라 그래. 월남. 근데 여기에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되게 회의적이었거든. 근데 미국이 명분 없는 싸움을 일으켰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어쨌든 참 그러다가 이제 이게 5년도 때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73년도까지 베트남 파병을 하거든. 아무튼 베트남이 못 이겨 미국이.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학도국단 또 민방위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75년도 때. 어쨌든 이제 경제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희생자 베트남에 거기 있는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의 희생자나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들도 되게 많이 이제 속출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경제개발 5개년 요것도 내용을 하게 되면 너무 긴데 어쨌든 처음에는 경공업에서 시작해가지고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67년도 때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68년도 때 68년도 때 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좀 일어나.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한테는 호재지. 왜냐면 이제 1월달에 청와대를 습격하는 이제 북한 애들이 김신조 일당이 습격을 해서 이제 되게 위기지. 그러니까 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북한을 막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거다. 푸에블로 사건, 12월달이면 울진 삼척에서 또 무장공비가 침투해오는 사건이 있거든. 그런 거를 이제 겪다 보니 이제 대통령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지금 반공이 우선이다. 요런 이제 또 여론이 형성되게 되고 69년도 때 여기 이거야. 대통령을 원래 중임밖에 못 하잖아. 2번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3선 3번 할 수 있게끔 3번 연임할 수 있게끔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6차 개헌이야. 6차 개헌. 이걸 3선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3선 개헌. 자, 개헌 벌써 6번 한 거야. 첫 번째 발췌 개헌이라 그랬지. 이승만 정부가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꾼 게 1차. 1차 개헌. 한번 좀 개헌사를 좀 뭐 잠깐 하자면 뭐 1차 개헌은 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지. 간선제에서 제헌헌법은 넘어갈게요. 그다음 2차 개헌. 2차 개헌은 이제 4.4.5입 사건이지. 4.4.5입 사건으로 해서 초대 대통령안에서는 중임 제한은 없애자. 요거고 이승만제 삼성 허용된 거지. 그다음 3차 개헌은 여기까지 이제 이승만 때였고 3차 개헌은 그 의원 내각제 다시 또 간선제로 한 거죠. 내각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이게 사실 허정의 과도 내각에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이제 장면 내각이 만들어지지. 그 장면 내각이 이제 4차 개헌을 또 하게 되죠. 요거 이제 이거는 조금 독특하죠. 3.15 부정선거 이거 3.15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거야. 소급입법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때 헌법 많이 뜯어 고칩니다. 5차 개헌에서 다시 또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였잖아요. 이제 바꿔버리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제 이렇게 하자. 대통령제고 직선제입니다. 국회는 이제 단원제로 갔고 5.16 군사정변이라든지 공화당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6차 개헌이 있죠. 6차 개헌이 그 대통령 그 3선을 허용하는 거죠. 3선 개헌 할까? 대통령 3선 개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또 7차 한 개만 하자. 7차는 대통령 권한을 겁나 강화하는 거죠. 유신입니다. 유신. 대통령이 거의 왕이야. 조선시대 왕보다 더 셉니다. 인간의 모든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권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박정희 때야. 박정희 때. 요거 이승만 때. 전두환 때 이제 또 8차 개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볼게요. 자, 이제 유신체제야. 유신체제. 6차 개헌 이후에 이제 유신체제는 그 7차 개헌이지. 7차 개헌. 유신체제. 유신헌법이라 그래. 유신헌법.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게 7차 개헌이 72년도거든. 72년도. 근데 6차 개헌 이후에요. 여기 이게 6차 개헌이거든요. 6차 개헌이 69년이고
여기다 그냥 쓸게요. 70년에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제 좀 박정희 개인한테는 위기가 찾아와. 이제 국제적으로는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하고 중국과 소련이 또 국경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하고는 또 핑퐁 외교가 중국하고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제 약간 냉전이 좀 와해되는 것. 이런 일들이 대탕트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국내에서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태일이 이제 분신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고 지금 마포구에 있는 데거든. 그다음 뭐 새마 그다음에 또 농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극복하려는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벌어지고 그래. 그리고 이제 71년도가 되면 또 대통령 선거 이제 7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박정희가 나오고 이때 요 라이벌로 이제 김대중 아저씨가 나와. 근데 이제 김대중 아저씨가 예언을 하지. 이제 40대였거든 당시에 신민당이었고 지금 대통령 박정희가 여기서 박정희가 이기면 분명히 이제 독재할 거다. 뭐 요런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죠. 그리고 이제 8대 총선이 이루어지고 이때 또 얘한테는 또 악재가 이루어진 이때 실미도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71년도 광주에서 또 대단지 소유 사건, 지금의 성남이라고 보면 되고 교련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박정희가 위수령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그 계엄령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좀 위기를 느낀 거지. 그러다가 이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72년도 때 72년이지 7월 4일 날에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돼. 이제 뭔가 통일이 될 것과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7차 개헌 유신 체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봅시다. 배경 냉전이 완화됐죠. 미국 중국이 화해하고 핑퐁 외교 탁구 이제 교류하면서 중일 국교 수립했고 경제는 좀 불안해졌다라고 얘기했고 유신헌법 이제 그래서 72년도 때 마련이 됩니다. 대통령 권한이 강화됩니다. 강화되는 정도가 아니야. 자, 대통령은 이제 간접 선거로 뽑는데 어디가 뽑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뽑아. 결국에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선출을 하고 뭐 당연히 연임 제한은 아예 철폐해버리고요. 그냥 영원히 집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법을. 그 다음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어요. 자기가 뽑는다는 얘기야. 자, 긴급조치권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천재지변, 대규모 시위 등 국가 안전을 하지 못하는 긴급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대요. 이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국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긴급 상황. 이 긴급 상황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렇지? 자기가 봤을 때 그냥 이건 긴급 상황이야. 이러면 그냥 긴급 상황인 거야.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결과 유신체제 반대 시위와 다시 개헌해라. 이 법 바꿔라. 이거죠. 개헌 청원 운동을 전개했고요. 당연히 또 긴급 조치를 발표하겠죠. 이렇게 나와 있지.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딘 이 부산하고 마산 부마 항쟁이 일어납니다. 부산하고 마산 등에서 일어난 민주화 요구 이제 시위가 있고 그리고 이때 여기를 다녀온 김재규가 와 이거 이러다가는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해서 이승만한테 총을 쏘죠. 11.6 사태입니다. 79년 11.6 사태. 뭐 차지철 막 이런 또 갈등들이 있는데 또 직접 등교해서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권력 내부 갈등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했다. 여기 뭐 그림 잘 나와 있네요. 활동하기 이거 뭐야? 일이 뭐지? 요거는 그 1번 써줄게. 이게 야간 통행이 안 됐거든. 야간 통행을 단속 하는 거고 당시에 또 치마 길이도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게 치마 길이 경찰이 막 단속하고 그랬어요. 머리도 그렇고 장발도 여기 나오네 바로 머리 장발 다 잘라버리고 그랬습니다. 머리 길이 단속 했다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 이제 박정희 정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까지 내용이 좀 많은데 또 간략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은 것 같네요. 수업 마치겠습니다.